안녕하세요. 오디오 FCM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내 오디오 시스템에서 가장 크게 음질을 변화시켜주는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오디오 시스템의 체질을 완전히 한 방에 변경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오디오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대표적인 제품들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성향으로 음질이 바뀌는 앰프, 첫 번째입니다. 이탈리아의 오디아 플라이트입니다. 지금 이 제품은 오디아 플라이트의 파워 앰프인 FLS4라는 제품이고요. 여기에 볼륨 노브 달리고 버튼 100개 추가되면은 FLS10이라는 인티 앰프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거의 비슷한 디자인의 높이만 살짝 낮아진 FLS9이라는 제품이 또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오디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 나라의 국민성도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탈리아 오디오 제품들은 다들 여유롭고 감미롭고 나긋하고 평탄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뭔가 평화로운 느낌의 그런 사운드를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오디오 전문가 및 오디오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증명이 되어 있고 검증이 되어 있는, 인정을 받는 팩트예요. 제가 서론에서 앰프를 들어보지 않고 판단을 할 때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전원부 부품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갔느냐, 그거를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했죠. 기본기는 파악이 가능해요. 얘가 힘 자체는 좋겠구나, 소리의 에너지감은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소리가 가볍지는 않겠구나, 그거는 파악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만 보고 소리의 색깔, 소리의 음색, 소리의 스타일, 그것까지 파악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면 소리의 스타일, 소리의 음색, 이건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그 브랜드가 신생 브랜드이지 않는 이상은 그 제작사가 추구하는 음색, 음악성이라는 것은 고유하게 꾸준히 가는 겁니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음색이 어떤 음색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조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물량 투입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걸 파악을 하시면은 오디오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소리를 안 들어봐도 어느 정도 음질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이 가능하죠. 인티 앰프에는 만족을 못 하시고 고성능 파워 앰프를 들으자니 인티 앰프보다 확실하게 더 좋은 파워 앰프는 너무 비싸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전략적으로 추천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내부의 전원부 트로이달 트랜스가 무려 2000VA가 탑재가 됐습니다. 사실 인티 앰프인 FLS10하고 내부 구조는 거의 같아요. FLS10에서 프리앰프만 뺀 게 지금 이 제품인데, 순수하게 파워 앰프만을 위해서 전원을 사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거의 동일하게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힘이 미묘하게 약간 얘가 더 좋아요. 오랜만에 이 앰프를 가져다 놓고 프리앰프도 몇 가지 바꿔가면서 매칭을 해보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제가 느끼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요, 소리를 이탈시키는 느낌이 좀 소극적이고 내추럴하고 평탄하고 얌전한 앰프라고 하더라도 파워가 이 정도면은 상당히 중립적인 선에서는 깔 부분은 거의 없구나. 여기에다가 정말 구동이 압도적으로 힘든 스피커를 굳이 매칭을 한다라면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구동이 그렇게까지 너무 어려운 초 하이엔드급 스피커를 매칭할 일이 아니라면은 얘 정도만 하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정말 음질이 훌륭하다. 비슷한 성향이라면은 대표적으로 패스, 윈슨 리서치, 마크레 빈슨, 넓게 보자면은 다 비슷한 성향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평탄하면서도 가장 대역 밸런스가 우수하면서도 가장 소리적인 밀도감, 소리적인 차분함, 그리고 모든 대역의 에너지가 잘 실려져 있어서 착색이 없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은 오디아 플라이트가 가장 잘 구현을 시키고 있는 것 같다. 무조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음질이 우수하다, 그런 말까지는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딱 제가 말한 그대로만 이해를 하세요. 굳이 단점이라면은 너무 얌전해요. 어떨 때는 너무 얌전해가지고 조금 심심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오디아 플라이트가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좋은 음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는 착색이 너무 지극하게 없는 거죠. 착색이 있다라는 게 무조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기분 좋은 착색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디오적으로 일부러 퍼포먼스를 강조하기 위한 착색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디아 플라이트의 또 굳이 단점이라면은,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오디오를 좀 해보신 분들이나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예열을 좀 해야 됩니다. 예열이 아예 안 된 상태에서는 좀 소리가 맹맹해요. 근데 예열이 좀 되고 나면은 소리가 진해져요. 소리에 응집력이 생겨요. 그리고 소리가 쫀득쫀득해지고 탄력이나 힘도 더 좋아져요.
그때부터서야 음악 애호가가 됐든지 오디오 마니아가 됐든지 인정할 만한 깔 것이 없는 음질이 돼요. 제가 느끼기로는 한 20분에서 30분이 지나면서부터 이 상판을 만져보면은 따뜻한 온기가 이제 올라오거든요. 뜨뜻해져요, 살짝. 40분이 넘어가고 1시간 정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제법 뜨끈뜨끈해져요. 오디오를 아직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그 정도를 기다렸다 음악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불편하게 어떻게 사용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음악 생활을 좀 제법 하시는데 오디오라는 취미를 병행을 하면서 이런 생활을 좀 음악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열이 안 되었을 때도 음질이 나쁘진 않지만은 예열이 되고 나면은 뭔가 아주 기분 좋은 만족감이 더 있다 이거예요. 그 맛에 쓰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그러니까 음질이 뭔가 스펙타클하고 음질이 뭔가 화려하고 다이나믹하고 소리가 딱 나오자마자 와! 오디오적으로 음질이 좋구나! 이런 느낌까지 있는 그런 음질은 아니에요. 지극히 그냥 음악을 있는 그대로 재생을 해주는. 그런데 예열이 좀 되거나 아니면은 구동이 크게 어렵지 않은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는 힘도 아주 왕성하게 좋은, 전체적인 에너지감이나 소리의 깊이감도 왕성하게 좋은, 굉장히 권위적인 느낌까지 들려주는 그런 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품을 리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느끼기에는 가격이 비싸지면 더 좋은 제품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이 한 1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사실 권장 소비자 가격이 1200만 원이면은 할인받고 그러면 대충 얼마에 살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 가격을 고려한다면은 성능은 2000만 원짜리 유명 파워앰프라고 비교하면은 약간 못하지만은 거의 거기에 근접하는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 이 제품이 들려주는 음질의 변화라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FLS10, FLS9, FLS9은 얘네들에 비해서는 힘이 좀 빠지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잘 이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가격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은 그런 앰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음질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 앰프 두 번째 제품은 마크 레빈슨입니다. 제가 이제 마크 레빈슨, 패스, 매킨토시, 오디아 플라이트, 유니슨 리서치 이런 앰프 브랜드들이 넓게 보자면 성향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걔네들끼리도 약간씩은 차이점이 있죠.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미묘한 차이점을 안내를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동일한 조건상에서 비교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다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오디아 플라이트는 음악에 집중을 하면 정말 만족도가 높은데 뭔가 오디오적인 쾌감을 추구한다. 조금이나마 소리가 어찌됐든 더 선명하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앰프하고는 안 맞는 거죠. 마크 레빈슨은 그러면 뭐가 다르냐? 오디아 플라이트는 힘이 실리면서 차분한데 마크 레빈슨은 섬세하면서 차분해요. 뭔가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오디아 플라이트는 내부 트루이달 트랜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마크 레빈슨은 앰프가 무겁긴 무거운데 이상하게 내부 트루이달 트랜스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오디아 플라이트가 지극히 힘으로 정말 모든 대역이 잘 통제가 되어 있는 차분함과 중립과 밸런스라면은 마크 레빈슨은 말 그대로 공기 반 소리 반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힘이 좀 과한 것 같다. 뭔가 그런 느낌까지는 없는데 종종 힘이 좀 부족한 듯한 느낌.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면은 소리가 쉽게 안 뻗어 나오는 스피커하고 매칭을 했을 때는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는, 너무 얌전하게 느껴지는, 너무 선비 같은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단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 레빈슨 같은 경우에는 구동이 좀 쉬운 스피커, 저음이 좀 나와주는 스피커, 통울림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우퍼 구경이 좀 커야 되고 엣지가 너무 딱딱하지 말아야 되고 만져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소리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쫙 빼주는 스타일의 스피커하고 매칭을 하면은 매칭이 상당히 잘 맞는다. 근데 굳이 하이엔드급 스피커 중에서 구동이 매우 어려운 스피커하고 매칭을 하면은 다소 실망을 할 수가 있다. 다만 구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스피커라면은 순간 소리가 지극히 섬세해지면서도 균형감이 딱 잡히고 모든 대역이 정갈해져요. 그러면서도 소프트하면서도 해상력도 확보가 되고 워낙에 소리의 촉감, 소리의 질감, 표현력, 해상력 이런 부분들을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만 아니면 기본 이상으로는 무조건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음악 듣기가 굉장히 편해지죠. 오랫동안 들을 수도 있고 자극도 없고 뻣뻣한 느낌도 없고 뭔가 부담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음악 듣기에 좋은 그런 특성의 소리를 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소리가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지면서 좋아지는 앰프 세 번째, 유니슨 리서치의 유니코 150입니다. 사실 유니슨 리서치 중에서도 성향이 약간 다른 앰프들이 있어요. 유니코 프리모가 있고 유니코 누오보가 있죠. 하위 기종 중에. 그러면 유니코 프리모는 소리가 좀 깔끔 단정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이고, 유니코 누오보는 기름기와 윤기감이 있어요. 부드럽고 농밀해요. 근데 그 성향이 그대로 유니코 누오보적인 성향은 유니코 150에서 나오고요. 유니코 프리모 같은 스타일의 소리는 유니코 90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향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격을 감안하면은 만듦새나 물량 투입도 좋지만은 음질 자체가 이 가격대에서 이런 음질을 내는 앰프가 정말 흔치 않다.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추천을 많이 했었던 거죠. 진공관이 들어가 있는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이고요. 그리고 물량 투입도 제법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오디아 플라이트하고 동일한 이탈리아 앰프죠. 이탈리아 생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스러운 그런 음질을 여전히 내주고 있고요. 그런데 오디아 플라이트나 마크 레빈슨하고 다른 점이라면은, 예전에 오디오 리뷰 하시는 분들이 송진가루가 날리는 느낌이다, 그런 표현을 써서 유명해진 적이 있거든요. 저는 또 다른 표현을 쓰자면은 뭔가 부드러운 실크 같은 느낌, 그런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뭔가 버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오늘 소개하는 앰프들 중에서 가장 좋아요. 다만 오늘 소개하는 앰프들 중에서는 구동력이 미묘하게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디아 플라이트의 FLS 10급은 아니고, 이제 물량 투입이라든지 구동력 이런 것은 가격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다 비교를 해드리지는 않더라도 그냥 가격대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앰프는 실판매 가격이 500만 원대에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이거하고 동일한 물량 투입으로 앰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판매 가격이 뭐 한 8, 900만 원대까지도 뛸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전체적인 구동력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마크 레빈슨하고 얼추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크 레빈슨하고 비교를 하면은 얘가 착색이 좀 더 있어요. 근데 그게 기분 좋은 착색인 거죠. 부드러운 착색인 거예요. 근데 클래스 D 방식의 앰프에 비해서는 소리의 여운이나 잔향이 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좀 더 길게 늘어뜨려요. 근데 길게 늘어뜨리는데 그게 답답하거나 지저분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앰프인 거죠.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이 앰프로 다인오디오 헤리티지 스피커를 매칭해서 청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다인오디오 헤리티지가 1000만 원이 넘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이 앰프로 완벽하게 구동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스피커를 강제적으로 뭔가 스파르타식으로 절도 있게 구동을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해요. 근데 감성적으로 제어를 해서 좋은 음질, 맑은 음질을 내게끔, 하모니가 풍부하면서도 질감이 풍부한 사운드, 그런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는 성공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공간적인 장점도 있었지만은요. 제가 아까 마크 레빈슨만의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섬세하면서 정갈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차분하게 좀 교통정리를 해주는 듯한 느낌. 근데 얘는 마크 레빈슨보다는 정갈한 느낌은 좀 덜해요. 제가 이 앰프를 추천을 드렸을 때 사용해 보신 분들, 그리고 이 앰프가 추구하는 소리 성향을 이해를 하시고 청음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앰프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한 2, 300만 원대 앰프를 쓰다가 바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중고급 가격대의 앰프 중에서 음색적으로 감성적인 음색을 들려주는 앰프로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진공관 앰프 빼고는 얘가 최고이지 않나. 진공관 앰프들을 통합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진공관 앰프들도 얘보다 음색적으로 더 감미롭고 더 감성적인 느낌의 진공관 앰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강추하는, 중저음도 말랑말랑하면서 쫀득쫀득하면서 중저음이 부드럽게 피어났다가 부드럽게 사라지는 중저음의 느낌. 연결을 하자마자 뭔가 휴양림에 와 있는 듯한 느낌. 부드럽고 맑은 사운드, 뭔가 감성적인 하모니, 기분 좋은 소리의 잔향감. 그게 바로 이런 거구나. 기분이 나빠지거나 기분이 지저분해지지 않는 듯한 포근함과 풍부함, 그런 소리를 바로 들려주는 그런 앰프가 바로 유니슨 리서치의 유니코 150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라면은
구동력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좋은 앰프는 아니다 보니까 구동이 좀 어려운 스피커, 구동이 약간 까다로운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 소리가 약간 빈 듯한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스피커 매칭에서 이 앰프의 매력을 발휘를 잘 해주더라.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써볼 만한 앰프이기는 합니다. 플레인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추천하는 앰프 3종이 가격 인상 전 마지막 특가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마크 레빈슨, 유니코 150, 프라이메어 분리형 앰프인데요. 최대 40만원 상당의 사은품도 드린다고 하니까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마무리 멘트를 해보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오늘 몇 가지 앰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제품 말고도 좋은 앰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선별을 하기로 이왕이면은 합리적인 가격이면서 제가 설명드린 성향에 있어서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일 것, 그 기준에 의해서 제가 열심히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비교 평가를 해보면서 이러한 성향으로는 이 제품들이 더 좋구나, 이러한 성향으로는 얘네들이 확실하구나, 그런 제품들을 선별을 좀 해봤습니다. 부드러우면서 포근하면서 자연스러운 성향으로 더 좋은 앰프들도 있죠. 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여기 보이는 뮤지컬 피들리터도 그런 성향입니다. M8XI라는 앰프인데요. 유럽 영상 음향 협회에서 올해의 앰프로 선정이 되었고요. 가격대별로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얘가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 앰프 시장에서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이 가격대에서 유일무이하게 최고의 제품이다,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뮤지컬 피들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 성향이 오해 없이 들으세요. 생각에 따라서는 답답하리만큼 섬세하고 차분한 성향이긴 하죠. 근데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섬세하고 순한 성향을 좋아하시고, 젊은 분들은 다소 이제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앰프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어떤 모 리뷰어가 슈퍼 인티 앰프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다른 좋은 앰프들도 있지만은 슈퍼 인티 앰프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이 앰프도 좋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왜 그 제품만 소개를 하냐, 다른 제품은 왜 소개를 안 하냐, 너무 편향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6가지 브랜드의 제품만 소개하는 것도 적잖이 힘든 일입니다. 이 제품들을 촬영을 하려니 앰프가 가벼운 것은 25kg부터 시작을 하고요. 무거운 거는 40kg이 넘으니 마지막에 이 제품은 도저히 못 옮기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앰프는 그대로 놔둔 자리에서 카메라만 옮겨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적인 쾌감, 현대적인 소리의 다이나믹, 광대역 사운드, 소리의 이탈력, 소리의 짜릿함, 이런 특성에 있어서는 1000만원 내외, 1000만원 미만 가격대에서는 심오디오, 누프라임, 그리고 프라이메어 만한 앰프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것만큼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반대 성향, 소리의 스타일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평탄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 그러면서도 풍부하고 밀도감 있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로는 오늘 소개한 앰프가 오디아 플라이트, 그리고 유니슨 리서치, 마크 레빈슨, 뮤지컬 피델리티, 이거 외에도 패스, 맥킨토시 같은 앰프가 있다. 사실 패스하고 맥킨토시는 더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은 제품 위주로 먼저 선별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무조건 좋은 건 없어요. 무조건 좋은 건 없고 본인의 취향, 그리고 제품의 성향, 그리고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과의 매칭, 그거를 고려해서 어떤 제품의 어떤 성향이 나에게 우리 오디오 시스템에 어울리겠다, 그걸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은 굉장히 소리의 변화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오늘 소개한 이런 그 자연스럽고 평탄한 성향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들은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할 만한 브랜드의 종류가 더 많은 거고요. AB 클래스의 방식의 앰프들을 거의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음질의 변화폭이 정말 극적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클래스 D 방식만한 게 없는 겁니다. 근데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를 잘 만드는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AB 클래스 방식이면서 소리의 스타일이 일반적인 이렇게 부드러운 스타일의 앰프들과는 판이하게 좀 다른 심오디오 하나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D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잘 만드는 프라임웨어와 누프라임을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앰프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